안녕하세요.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오늘 하루도 밤을 새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 바로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그리고 일상생활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숙면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줄 불면증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한 수면을 넘어 진정으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활력을 되찾는 숙면을 위한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심도 깊게 탐색해볼까요? 불면증은 수면의 어려움을 겪는 포괄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입면 장애, 잠든 후에도 새벽에 자주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 유지 장애, 너무 일찍 깨어나 더 이상 잠들지 못하는 조기 각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또는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수면 장애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주 3회 이상 반복되어 낮 시간 동안의 활동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도움과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불면증은 단지 밤잠을 설치는 것을 넘어 낮 동안의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각한 감정 기복, 면역력 약화 등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를 야기하며 장기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비만, 우울증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면증은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수면, 습관 및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드는 방식과 잠을 취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최적화하는 것은 건강한 숙면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무엇보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조절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면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러한 규칙적인 패턴에 익숙해지면 특정 시간에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고 잠들 준비를 하도록 스스로를 조절하며 특정 시간에는 각성하여 깨어나도록 맞추어집니다. 이를 통해 수면의 깊이와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 패턴을 주말에도 최소한의 오차 범위 내에서 꾸준히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자는 경우에도 일정한 시간에 짧게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편안하고 이상적인 수면 환경 조성은 숙면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수면을 위한 최적의 환경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곳입니다. 빛은 수면을 유도하는 핵심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므로 침실은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어둡게 유지해야 합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음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주범이므로 방음이 잘 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 또는 자연의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등을 활용하여 주변 소음을 상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온도는 약간 서늘한 것이 숙면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절하며 개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대는 사용자의 신체에 최적화된 편안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매트리스와 베개가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잘 맞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만약 반려동물과 함께 침대를 사용한다면 반려동물의 움직임이나 소리가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하다면 분리된 공간에서 재우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도 건강한 수면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침실을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에서 활동 제한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침대나 침실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태블릿 PC 사용, 업무 관련 자료 읽기, 과도한 독서, 식사 등 다른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우리의 뇌는 특정 공간과 특정 행동을 강력하게 연결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실과 잠이라는 행위를 강력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침대에 들어서는 순간 뇌는 자연스럽게 잠을 잘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취침 전 이완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한두 시간 전부터는 편안하고 조용한 독서, 따뜻한 물로 하는 반신욕이나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연습, 마음 챙김 명상 등 긴장을 풀고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여 수면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반드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아날로그 방식의 이완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불면증 극복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들이 수면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섭취 제한은 숙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모두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카페인은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등에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섭취 후 몇 시간 동안 신체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오후 늦게부터는 섭취를 엄격히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능하다면 오전에만 소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깊은 수면 단계 진입을 방해하며 밤중에 자주 깨어나게 만들어 결국 수면의 파편화를 초래합니다. 니코틴 역시 중추신경계 각성제 역할을 하므로 흡연은 숙면에 매우 해롭습니다. 금연은 불면증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낮잠 제한의 중요성입니다. 낮잠은 일시적인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밤잠의 질과 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낮잠을 자야 한다면 되도록 30분 이내로 짧게 제한하고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자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을 돕는 매우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꾸준히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신체가 적당히 피곤해져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격렬하거나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키고 심박수를 높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모든 운동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침 전 과식 금지 또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과식을 하거나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어 숙면을 방해하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간식 정도는 괜찮지만 잠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 CBT-I의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잘못된 수면 습관과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수면 위생은 건강한 수면을 위한 일련의 행동적, 환경적 습관들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된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이상적인 수면 환경 조성, 카페인 알코올 제한 등이 모두 수면 위생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와 수면 각성 리듬이 잘 작동하도록 이러한 수면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감,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걱정 노트 활용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 그날의 걱정거리나 스트레스, 내일 해야 할 일, 미처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노트나 일기장에 모두 적어보세요. 이렇게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정리하면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분 규칙을 기억하세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15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고 계속 뒤척이게 된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불안감만 커져 잠들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독서, 조용한 음악 감상, 가벼운 명상 등 긴장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올 때 침대로 돌아와 잠을 청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더라도 침대와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불면증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다양한 보조 방법들입니다. 멜라토닌 활용은 자연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주로 어두워지는 저녁 시간부터 분비량이 증가하여 수면을 유도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약 15시간 뒤에 다시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정상화하고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보조제로서 멜라토닌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 후 개인의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는 숙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등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히 자제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최소 1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침실 밖으로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종이책 독서, 명상, 가벼운 일기쓰기 등 아날로그적인 활동으로 밤 시간을 채워보세요. 마지막으로 특히 젊은 층 불면증의 특징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극복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 온라인 활동의 급증, 그리고 사회적 교류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불면증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과도한 SNS 활동 및 디지털 기기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SNS를 탐색하거나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는 등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젊은 층의 수면, 리듬을 심각하게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젊은 층의 경우 특히 밤 10시 이후에 SNS 활동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포함한 일관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소셜 활동이나 여가 활동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가장 현명한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혼자서만 겪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복할 수 없는 난치병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심층적으로 알아보았던 수면 습관 및 환경 개선, 생활 습관 교정,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 적용, 그리고 기타 다양한 보조 방법들을 꾸준히 그리고 자신에게 맞춰 유연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더 깊고 편안하며 질 높은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꾸준히 적용하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주 이상 불면증이 지속되거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수면 클리닉 등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는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의존성이나 내성 그리고 다양한 부작용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처방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숙면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편안하고 깊은 잠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